두 번째 이제 기체의 압력과 온도와 부피 관계 알아볼 거고요. 압력과 부피 관계, 온도와 부피 관계 두 가지 알아볼 건데요. 압력과 부피 관계는 이제 보일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반비례하는 관계고요. 온도와 부피 관계는 이제 비례까지는 아니지만 온도가 증가할수록 부피가 증가한다는 내용이고 샤르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제집 풀다가 뭐 다른 뭐 문제집이라든지 학교에서 이제 학습지 같은 거 풀잖아요. 할 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가져와서 이제 질문해 주시고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가면 이제 수행을 많이 하니까 수행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수행들 쉬는 시간이나 끝나고 꼭 질문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2번 볼게요.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인데요. 압력이 커질수록 부피가 줄어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압력은 예를 들면 풍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풍선이 부풀었을 때 압력을 주변에서 이렇게 막 눌러요. 그럼 어떻게 돼요? 풍선이 이렇게 쪼그라들죠. 그렇지?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 부피가 줄어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보일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보일이라는 이제 영국 과학자에 의해서 찾아낸 법칙이에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기체의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는 감소한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네, 압력이 감소하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한다. 네, 보일의 법칙 1662년에 이제 찾아낸 법칙이고요. 법칙이라는 건요 자연계에서 무조건 지켜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법칙이라고 붙어 있으면 알겠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압력을 기호로는 우리가 프레셔해서 P 그리고 부피는 이제 V가 돼요. 볼륨. 그래서 P와 V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는 관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학을 많이 배우셨겠지만 반비례하는 것들은 이렇게 곱해 보면요. 그래서 P, V는 항상 일정해요. 얘가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제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그 값은 항상 일정해져요. 그래서 P1과 V1을 곱한 값은 P2와 V2를 곱한 값과 같다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압력과 처음에 부피를 곱한 값은요. 나중에 압력과 나중의 부피를 곱한 값과 일정하게 돼요. 왜냐면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가 지점에서는 이제 주사기에다가 쭉 당겨서 이제 1기압에 맞춰서 60ml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2기압으로 1기압보다는 한 2배 정도의 힘으로 쭉 눌렀다는 소리예요. 주사기 아시죠? 눌렀어. 그러면서 이제 30ml로 줄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4기압으로 처음에 비해서 4배 그리고 두 번째에 비해서는 2배 해서 4기압으로 눌렀더니 15ml가 됐대요. 그래서 가는 이제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요. 가에서는 1기압에 60ml, 2기압에 30ml, 다에서는 4기압에 15ml.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수학에서 배우는 이제 반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60, 나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30, 다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10을 했더니 다 일정한 값 60을 가지더라. 그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게 이제 보일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표 아래쪽에 보시면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기체의 부피 부분은 항상 일정하다. 여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이제 1번부터 보시면요. 기체의 압력이 가장 큰 지점인데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뭐 수학을 해보시면 다 아시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압력이 커지는 거니까 C가 되겠죠. 그리고 압력이 가장 작은 A가 될 것이고, 자 이번에 부피가 가장 큰 건 부피는 이제 Y축이니까요 A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을 부등호와 등으로 비교하시오 그랬는데요. A는 B는 C는이 되겠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를 이제 반비례 그래프이기 때문에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 A와 B와 C는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왼쪽에 이제 플러스 강의 1번 한번 보면요. 보일의 실험인데요. 자, 한쪽 끝이 막힌 이제 J자 유리형이 이제 J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J자 유리관이 있고요. 한쪽에 제일 왼쪽 끝에 이제 짧은 관이 이제 막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수온을 채우고요. 거기 다음에 공기의 부피를 측정했어요. 그리고
수온을 이제 더 넣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무거워지니까 밀어 올리겠죠. 밀어내겠죠. 그러면서 왼쪽에 있는 공기 부피가 이제 줄어들겠죠. 이 실험을 통해서 일정 온도에서 일정의 기체의 압력과 부피가 반비라는 것을, 그러니까 압력, 누르는 힘이 증가할수록 부피가 감소하는 것을 이제 확인한 실험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 3번 보시면요,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와 입자의 운동인데요. 가운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실린더라고 해요. 실린더 혹은 이제 피스턴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추를 이제 2개 놨어요. 그죠? 그런데 기준이 2개야. 그런데 왼쪽을 보시면요, 추를 1개로 뺐어. 1개를 뺐어. 추가 1개가 됐죠. 그러니까 누르는 힘이 절반이 됐죠. 그랬더니 부피가 이렇게 증가했죠. 당연히 이제 위에서 누르는 힘이 빠지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누르는 힘을 증가시켰어요. 추를 4개로 해서 힘을 2배로 증가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밑으로 누르는 힘이 증가하니까 부피가 감소하죠. 그죠? 그래서 누르는 힘 혹은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더라라는 걸 확인한 실험이에요. 왼쪽은요, 외부 압력이 감소할수록 부피는 증가하고 입자의 충돌 횟수는 감소하고요. 왜?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아까 전에 우리 1교시 때 입자 수가 증가할수록, 그 다음에 부피가 작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충돌 횟수가 커지기 때문에 압력이 커진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부피가 커졌잖아. 부피가 커지니까 충돌 횟수가 감소하면서 압력이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요,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감소하고요. 부피가 반대로 압력이 먼저 작아지면 부피가 이제 커지겠죠. 누르는 힘이 작아지니까 부피는 커지겠죠. 부피가 커지면은 부피가 넓어지니까 충돌 횟수는,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는 감소하고요. 충돌 횟수가 감소하니까 압력도 감소하는 거겠죠. 외부 압력이라고 하고, 기체가 누르는 압력이 되겠죠. 기체의 압력. 그 다음에 여기서는 외부 압력이 만약에 커졌어요. 누르는 힘이 커졌어. 그러면은 막 누르니까, 세게 누르니까 부피는 감소하겠죠. 부피가 좁아지니까 충돌 횟수는 당연히 증가하게 됐고, 그러면은 이제 기체의 내부 압력은 이제 다시 이제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잘 한번 이제 논리적으로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앞에서 했던 거랑 연결되는 거죠. 입자 수가 많을수록, 부피가 좁을수록,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충돌 횟수가 커져서 압력이 커진다. 요거 잘 알고 계시면 요 이제 프로세싱은 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외부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 부피가 감소하고 입자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니까 용기 속에 있는 기체의 압력은 증가하더라라는 내용이고요. 보일러 법칙과 관련된 현상, 그러면 압력과 부피가 반비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시면 첫 번째,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른다는 건데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압력이 작아져요. 왜냐하면 공기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 지표면에 비해서 중력이 작아지잖아요. 그치? 중력이 작으니까 공기들이 덜 잡혀있기 때문에 중력이 작아져서 압력, 주변에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공기 밀도가 작아져서 압력도 작아져요. 그러니까 압력이 작아지니까 누르는 힘이 작아지니까 과자 봉지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겠죠. 네. 요거는 어떻게 요런 실험은요, 진공용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감압용기 혹은 진공용기라고 해가지고 집에서도 쓸 수가 있어. 집에서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조그만 용기에다가 공기를 빼는 장치가 있어.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뭐 밀폐를 시켜가지고 오래 뭔가를 보관할 때 쓰는 용기가 있는데요. 감압용기 혹은 진공 펌프라는 게 있는데, 진공용기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초코파이 같은 작은 이제 초코 과자 같은 걸 넣고요, 이제 공기를 빼. 그러면요, 초코파이에 봉지가 이렇게 부풀어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작은 풍선을 넣고 이렇게 공기를 빼요. 얘가 풍선이 이렇게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예가 되겠고요. 비슷한 예로 비행기 같은 데서 이제 비행기 같은 거 타시면요, 뭐 페트병이라든지 아니면 과자 봉지 같은 게 이렇게 부풀어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왜냐하면 외부에서 누르는 힘이 작아지니까, 압력이 작아지니까 이제 안쪽에 있는 부피가 이제 커지겠죠. 이제 빵빵빵하게, 그죠? 두 번째, 헬륨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크기가 점점 커진다 돼 있는데요. 풍선 잘 아시죠? 헬륨 풍선. 헬륨 풍선은 너무 가벼우니까 딱 놓으면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 눈으로는 관찰이 안 되지만 이 풍선이 점점 가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작아져서 점점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커지다가 대기권까지 올라가면요, 이만하게 돼가지고 뻥 하고 터져요. 이제 풍선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지? 요거는요, 유튜브에 가시면 이제 관련된 영상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제 뭐 대학생들이라든지 뭐 대학원생들이 이제 풍선에다가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실험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대기권에 올라가가지고 우주권에서 뻥 하고 터지면서 이런 것들이 영상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인데요. 잠수부는 이제 아래쪽에 수면 아래쪽에 굉장히 깊은 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잠수부들이 이렇게 숨을 쉬면서 공기방울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기방울이요 점점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좀 풍선처럼 커지다가 수면에서는 뻥 하고 터지겠죠. 그래서 수면으로 올라올수록 점점 커진다. 왜? 이건 수압 때문이에요. 밑에 수심 깊은 곳에서는 누르는 힘이 크니까 수압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면 쪽으로 올라올수록 이제 수압이 약해지니까 점점 누르는 힘이 작아지니까 공기방울이 아래쪽에서는 작아졌다가 점점 올라올수록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공기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 뭐 여러분들 이제 에어 있는 운동화들 있잖아요, 그죠? 에어 아시죠? 그래서 운동화는 발바닥에 전해지는 충격을 줄여준다. 네. 부피가 커지니까 압력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평한 운동화나 뭐 스니커즈를 신는 것보다는 밑에가 이제 빵빵하게 있는 에어가 있는 운동화를 신으면 좀 약간 발이 좀 편하잖아요. 농구화 같은 거 신으시면, 그죠? 공기 침대에 누우면 이제 에어 매트 같은 데 누우면요, 침대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서 침대 속 기체의 부피가 줄어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대표적인 게 뭐 침대 같은 경우가 되겠죠. 침대도 어떻게 돼요? 스프링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부피가 되게 크니까 침대 매트리스가 되게 부피가 클수록 압력이 작으니까 좀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 밑에 이제 뭐 하늘 높이 올라가는 풍선,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에어가 있는 이제 운동화 이런 거 있으면 참고해 보시고, 자 오른쪽에 이제 2번하고 4번하고 볼 건데요. 플러스 강의에서 보일 법칙과 입체 운동 보시면요, 가, 나, 다로 갈수록 커지는 것도 있는데요. 압력이 커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입자의 충돌 횟수가 커지겠죠. 압력이 큰 거니까. 압력이 크고 부피가 좁아지니까 입자의 충돌 횟수가 커지는 거죠. 가나다가 같은 건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같겠고요. 그 다음에 입자의 운동 속도가 같겠죠. 기본적으로 왜냐? 입자의 운동 속도는 온도에 결정되는 거라서 온도가 일정하면 운동 속도는 일정해요. 그래서 일정한 거에다가 밑줄에 놓으세요. 운동 속도 같고요. 그 다음에 입자의 수 동일하겠죠. 입자의 수는 뭐 들어오거나 빠져나오는 건 아니니까. 입자의 크기는 항상 똑같겠죠. 뭐 입자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입자의 질량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자의 종류, 개수, 입자의 종류, 개수, 그 다음에 질량, 크기 이런 것들 변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온도도 이 실험에서는 변화 요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온도도 일정해요. 그래서 옆에다가 온도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같은 게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도 일정하죠. 그러니까 PV 값 이렇게 되겠고요. 가가 가장 큰 거는 이제 부피가 되겠죠. 그다음에 부피가 크다는 건요, 공간이 넓어졌으니까 입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으니까 입자 사이 거리도 멀어지는 거겠죠.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고, 특히 일정한 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가와 나와 같은 거, 충돌 횟수, 그다음에 입자의 종류와 개수와 크기, 질량, 그다음에 온도 이런 것들이 일정하다. 그리고 3번 보시면요, 입자의 운동 속도는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4번 보일러 법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 다시 한번 더 보면요, 뽁뽁이 아시죠? 이제 우리 에어캡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뭐 택배 같은 데서 올 때 이제 에어캡에 오잖아요. 뽁뽁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뽁뽁이는 부피가 크니까 압력을 줄여주죠. 그래서 뭔가 충격 같은 거를 이제 안전하게 보존시켜주죠. 충격에 의해서. 그래서 유리나 뭐 사기 같은 거를 안전하게 보존시켜주기 위해서 택배할 때 뽁뽁이 에어캡에다가 이제 싸서 운반을 하는 거고요. 수소, 산소, 헬륨 등의 기체는 높은 압력을 가하여 부피를 줄여서 기체 저장 용기에 보관한다 되는데요. LPG 통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스통 있잖아. 거기다가 기체가 원체 이렇게 부피가 크니까 압력을 줘가지고 축소시켜서 그 통에다가 보관하잖아요. 그 다음에 소스가 담긴 용기를 누르면 내용물이 흘러나온다. 뭐 소스 통도 있지만요, 우리 이렇게 누르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샴푸, 세제, 뭐 이렇게
클렌징 워싱, 클렌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클렌저 이런 것들 이렇게 누를 때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밑에서 부피가 줄어드니까 밑에 있던 뭐 샴푸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죠? 바디워시, 샴푸 이런 것들이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압력이 커져서 부피가 좁아져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소스 용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감압용기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게 초코파이나 뭐 작은 풍선 같은 거 넣고 이렇게 공기를 빼면요 외부 압력이 작아지니까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초코파이가 이렇게 빵빵해져. 그리고 뭐 에어백 같은 것들 있잖아요. 자동차 에어백 사고가 났을 때 갑자기 펑 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이것도 부피가 커져서 압력을 줄여주기 위한 거죠. 사고가 났을 때 딱 부딪힌 거를 부딪혀가지고 이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에어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4번하고 5번 한번 풀어보세요. 오른쪽에 보일러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그리고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기 때문에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하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4번인데요. 4번 이런 그림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린더라고도 하고요. 어떤 데서는 이제 피스톤이라고도 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이런 장치 보시면 실린더. 자, 실린더에다가 이제 추가 한 개 있다가 추가 두 개가 됐으니까 누르는 힘이 두 배로 커진 거죠. 그러니까 부피는 감소되고 부피가 감소되면 어떻게 돼요? 충돌 횟수가 증가하죠. 그러면서 압력이 기체끼리의 이제 압력은 커진다. 알겠죠? 기체의 부피가 감소한다. 5가 되겠고요. 입자수는 변하지 않죠. 입자수 종류, 그리고 크기, 질량, 온도 이런 거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충돌 속도, 운동 속도 이런 거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입자 사이 거리는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입자 사이 거리도 감소하겠죠. x. 충돌 횟수는 증가하죠. 5. 그다음에 운동 속도는 변화가 없어요.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5번에 운동 속도가 빨라진다 돼 있는데요. 운동 속도가 빠른 거랑 충돌 횟수가 빠른 거는 많아지는 건 다른 거야. 충돌 횟수는 증가하지만요. 운동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알겠죠? 운동 속도가 변하는 경우는 딱 하나, 온도를 증가시켰을 때만. 알겠죠? 그래서 뒤에 이제 온도와 부피 관계할 때 나올 텐데요. 충돌 횟수랑 운동 속도랑 상관이 없어요. 운동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온도밖에 없고요. 이 보일러 법칙, 압력과 부피 관계에서는 운동 속도가 변하지 않아요. 운동 속도는 항상 일정해요.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 5번에 보일러 법칙과 관련된 생활 속 현상이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압력이 작아진다 그랬죠. 공기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5가 되겠고요. 유리컵을 뽁뽁이 이것도 압력과 부피 관계니까 5가 되겠고요.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4번은 아니죠. 양쪽 끝을 같은 크기의 힘으로 누르면 뾰족한 연필심을 누른 손가락이 더 아프다. 이거는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이고 압력과 관련된 내용이죠. 압력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거죠. 압력은 면적분의 힘. 맞죠? 자, 넘겨서 이제 기체의 압력은 이제 넘어가고요. 온도와 부피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거는 이제 샤를의 법칙이 되겠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도 커지더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례한다라고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도 증가하더라라는 거고요. 대표적인 예가 풍선 같은 거를요. 이제 따뜻한 곳에 아니면 뜨거운 물에다 넣으면 풍선이 요만하던 게 커져요. 그런데 얘를 얼음물에다가 담가 그러면 다시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팽창하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부피가 커지다. 기체가 왜냐면은 운동 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운동 속도가 커져서 더 멀리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자,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 보시면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다. 여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샤를의 법칙. 샤를은 이제 프랑스 사람이고요. 1787년이에요. 그래서 보일러 법칙 같은 경우는 17세기 중반,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 같은 거는 18세기 후반이 되겠어요.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여기다 밑줄하세요. 온도가 높아지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부피는 온도가 높아지면 증가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일정한 비율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정한 비율에 대한 수치는 배우진 않아요. 중등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울 내용이고,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273분의 1도씩 올라가요. 참고만 하세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요. 샤벨 법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온도와 이제 부피 관계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실험에서 0도씨를 기준한 게 아니고 과학에서 따지는 과학에서는 0켈빈이라는 절대 온도라는 게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온도 0켈빈이 마이너스 273도씨거든요. 마이너스 273도씨가 모든 기체 입자가 멈추는 때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73이 되면요, 그냥 모든 게 딱 정지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과학에서는 0켈빈, 절대 온도 0켈빈이라고 하고요. 요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섭씨 온도 0이 시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기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식은 제가 따로 쓰진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가 273도씨이기 때문에 1도당 273도씨 분의 1씩 273분의 1씩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 그래프 기울기가 27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알겠죠?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일정한 비율로 그냥 비례해서 증가하더라.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프 잘 기억해 주시고, 가보다는 나보다는 다로 이제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피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알겠죠? 자, 3번에 보시면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와 입자의 운동인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실린더에서 추가 한 개 있죠. 공통되는 건 추가 한 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실린더가 나와 있을 때 추의 개수가 변화져 있다. 그러면 압력과 부피에 대한 보일의 법칙이 되어 있고요. 추가 한 개야. 그런데 부피가 변해 있어. 이거는 온도가 가열했구나, 아니면 온도를 냉각시켰구나라는 조건이, 온도 조건이 달라졌구나라는 샤를 법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제 온도를 낮췄어요.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니까 어떻게 돼요? 기체 입자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둔해지죠. 그러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니까 부피가 감소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감소됐더니 부피가 감소되더라. 오른쪽은요, 온도가 증가했더니 부피가 증가하더라라는 거고요. 왼쪽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온도를 낮추면요 어떻게 돼요? 운동 속도가 감소되죠. 그래서 여기다 밑줄하세요. 온도 낮춤, 운동 속도 감소. 운동 속도를, 기체의 운동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온도. 아시겠죠? 네. 다른 건 상관이 없어. 온도만.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의 운동 속도가 감소하니까, 운동 속도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충돌하는 세기가 감소하면서 횟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압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부피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운동 속도가 낮아지고요. 충돌하는, 운동 빠르게 부딪히다가 이렇게 천천히 부딪히잖아요. 그럼 충돌 세기가 줄겠죠. 세기가 줄면서 부피가 이렇게 감소하게 됐고요. 세기 혹은 횟수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온도가 증가하면 반대로 운동 속도는 증가하고 충돌 세기 혹은 횟수가 증가하면서 부피도 더 많이 밀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부피가 커지는 거죠. 계속해서 밀어내니까, 그죠? 빠르게 밀어내니까 더 커지는 거죠. 오른쪽은 온도를 높였더니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입자의 충돌 세기 혹은 횟수가 증가하고 부피가 증가하더라라는 거 잘 논리적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마찬가지로 플러스 강의 1번 보시면요, 샤렐 법칙과 입자의 운동에서 달라지는 것과 같아지는 게 있겠죠. 가나다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커지는 것은 온도가 커지겠죠. 그리고 부피도 커지겠죠. 그 다음에 온도가 커지면 같이 가는 거는 뭐다? 운동 속도가 되겠죠. 기체의 운동 속도도 증가하겠죠. 그리고 입자의 충돌 세기가 증가하면서 부피가 증가하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도 멀어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가나다가 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입자의 종류와 개수와 크기와 질량은 항상 일정해요. 여기다 이제 밑줄에 넣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입자의 종류와 개수와 질량과 크기, 그 다음에 등등등 요게 같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앞에서는 온도도 같았지만 여기서는 온도가 변화 요인이기 때문에 온도가 같다 하시면 안 되겠죠. 오른쪽에 우리 6, 7, 8번 한번 풀어볼게요.
9번까지 풀어보시면 됩니다. 운동이 활발한 정도인데 운동이 활발하다는 건 운동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온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A보다 B, B보다 C, A, B, C로 커진다라고 하면 돼요. 7번은요. 변하지 않는 것인데 종류와 개수와 질량과 크기죠. 그러니까 기억만 되겠네요. 운동 속도는 빨라지겠고 충돌 세기도 빨라지겠죠. 많아지겠죠. 8번에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체의 부피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하면 되겠고요. 9번은요. 실린더를 보시고 실린더의 추가 한 개네. 그러면은 온도가 변했겠지. 온도가 증가했을까 감소했을까? 가열했으니까 온도가 증가했겠지. 증가하면은 충돌 세기가 증가하니까 운동 속도가 변하니까 충돌 세기가 증가하고 부피가 커졌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기체의 부피는 증가. 입자수 변화 없죠. 그러니까 일정. 운동 속도도 증가. 그 다음에 입자사의 거리도 증가가 되겠죠. 앞에 있는 우리 보일의 법칙, 압력과 부피 관계는 좀 복잡해요. 나름대로 이제 복잡하고 계산할 것들도 있지만요. 샤를의 법칙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하더라. 요 한 문장으로 해결되겠지? 그런데 온도가 증가해서 부피가 증가하는 이유는 왜? 기체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그것만 정리하면 되니까 간단하죠? 자, 58페이지에 샤를 법칙과 관련된 현상 한번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1번 찌그러진 탁구공,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탁구공 있잖아요. 그거를 아니면은 페트병 같은 것들 있잖아요. 찌그러뜨려가지고 뜨거운 물에 딱 던져봐요. 그러면은 뜨거운 물에서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부풀어 올라. 아니면은 페트병에는요 조금 찌그러뜨려 놓고 거기다 뜨거운 물을 한번 부어보세요. 그러면요 저절로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렇죠? 반대로 페트병에다가 물을 넣고 어디다가 냉장고나 냉동실 같은 데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쭈그러들어요. 이렇게. 쭈그러드는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1번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펴진다. 밑에 그림 있죠. 2번에 헬륨 풍선은 이제 겨울철에는 팽팽하지 않지만 따뜻한 실내에서는 팽팽해진다.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지만 풍선 같은 경우 따뜻한 곳에 두면요 굉장히 빵빵해지고요. 그 다음 추운 곳에 두면 쪼그라들어요. 3번요. 설거지 해보신 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릇이 이제 겹쳐져 있어요. 물 때문에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은 잘 접착력이 있어가지고 잘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릇 사이에 물이 들어가 있으면 잘 안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요 잘 열려요. 그 다음에 비슷한 예가 우리 유리 캔 음료 있잖아요. 유리 병이 된 뚜껑이 된 음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금속으로 뚜껑이 있잖아. 알루미늄 같은 거. 거기다가 이제 다 잘 안 열릴 때는 아니면 우리 잼 같은 거 잘 안 열리잖아요. 그럴 때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얘가 팽창을 해가지고 조금 더 쉽게 잘 열려요. 아시겠죠? 겹쳐진 그릇이 잘 분리되지 않을 때는 뜨거운 물을 부어라. 그리고 열기구에 풍선 속 기체를 가열하면 풍선이 부풀어 오른다. 여러분 열기구를 타보시지는 않더라도 많이 봤잖아요. 열기구 뜰 때 이제 불을 떼어가지고 이제 공기를 가볍게 하는데 공기가 뜨거운 공기는 이렇게 팽창하면서 상승하거든요. 팽창을 해요. 그래서 여기 샤를 법칙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공기가 팽창하면서 가벼워지니까 이렇게 열기구가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5번에 물 붙인 동전을 빈병 입구에 올려놓고 병을 두 손으로 감싸지면 동전이 움직인다. 실제로 이러니까 한번 집에서 다 해볼 수 있는 실험이 되겠죠. 자, 오른쪽 3번 샤를의 법칙과 관련된 현상 또 추가로 보시면요. 자전거 타시는 친구들 다 알 거예요. 아니면 축구나 농구 같은 거 한번 해보신 친구들 알 텐데 여름에는 굉장히 공이 빵빵하고요. 아니면 타이어가 빵빵하고요. 겨울이 되면 농구공, 축구공들이 되게 쪼그라들어요. 배구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전거도 여름에는 조금만 넣어도 빵빵한데 겨울에는 되게 쭈그러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철 축구공을 밖에 두면 찌그러지고요. 냉장고에 넣어둔 밀폐 용기 뚜껑이 열리지 않을 때는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라. 그 다음에 오줌 싸개 인형, 여기 잘 밑줄에 오줌 싸개 인형 밑줄에 넣으세요. 뒤에 가면 이제 실험 뒤에 나오니까 뒤에 보도록 하고요. 오줌 싸개 인형 되게 중요해요. 이따가 한번 볼게요. 4번 오줌 싸개, 그 다음 5번 뜨거운 음식이 담긴 그릇에 랩을 씌우면 처음에는 랩이 붙은다. 그 다음에 여름철 물이 조금 들어있는 페트병 뚜껑을 닫아 냉장고에 넣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차가워지면서 페트병이 찌그러들어요.
그 다음에 일회용 스포이트에 잉크를 조금 빨아 올린 다음 손으로 스포이트 아래쪽으로 감싸지면 잉크가 위쪽으로 움직인다. 이런 것들 이제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요. 자, 60페이지 넘겨주시고요. 네, 실험 한번 볼게요. 아, 미안해요. 59페이지 10번. 죄송해요. 10번. 같이 볼게요. 고무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점점 커진다.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건요, 압력 조건이죠. 그래서 이런 거 풀 때는요, 압력이냐 온도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근데 기본 조건은 온도가 없으면 압력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고무풍선이 하늘 높이, 온도가 없잖아. 그래서 보일 없지. 그 다음에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 이제 온도가 나왔네. 그러면 이제 샤를 법칙 되겠죠. 물이 조금 들어있는 페트병 뚜껑을 닫아서 냉장고, 이거 온도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샤를 법칙. 공기 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 이거는 이제 온도랑 상관없이 압력이잖아요. 그래서 보일 법칙. 자, 60페이지 기체 압력과 부피 관계 실험인데요. 주사기 앞을 막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일정한 부피가 있는 주사기에다가 앞을 막아. 그리고 앞에는 이제 막으면서 압력 센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눌러요. 그럼 누르는 힘에 따라서 부피가 이제 줄어들겠죠. 네, 그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에 따른 공기 부피 변화 이제 표를 보시면요. 주사기 속에 있는 공기의 부피가 압력이 1일 때는 40, 압력이 1.14일 때는 35, 그 다음에 1.33일 때는 부피가 30, 1.6일 때는 25, 그 다음에 2일 때는 20이에요. 이 곱한 값 있죠?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항상 40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공기의 부피와 압력을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하다. 왜? 반비례하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표 아래쪽에 보시면 온도가 일정할 때 공기의 부피가 감소할수록 압력이 증가하죠. 밑에 두 번째 여기다 밑줄 하시면 돼요. 온도가 일정할 때 공기의 부피와 압력의 곱은 일정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요거를 이제 입자 모형으로 한번 볼게요. 입자 모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 지금 모형이 피스톤 혹은 이제 주사기 속에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입자가 변하지 않는 거, 개수가 변하지 않는 거 알죠? 네. 그래서 종류와 개수와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둘 다 하나, 둘, 셋, 넷, 다 7, 하나, 둘, 셋, 넷, 다 7, 그죠? 입자의 종류와 개수는 동일해요. 피스톤을 당겼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커졌죠. 압력이 작아지면서 부피가 커졌어. 그러니까 이 기체 입자 7개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충돌 횟수는 감소되겠죠. 그래서 내부 압력도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용기벽의 충돌 횟수가 감소하고요. 기체의 압력은 작아진다. 일단 밑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은요, 눌렀어. 누르면요, 압력을 커지게 한 거잖아. 그러면은 부피가 좁아지죠. 좁아지면요, 이 기체 입자 7개가 부딪히는 충돌하는 횟수는 증가하겠죠. 증가하니까 내부 압력은 커지겠죠. 그래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요. 입자가 용기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해서 기체 압력이 커진다. 밑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압력이 증가하면 감소하고요. 압력이 감소하면 증가한다. 반비례하니까. 자,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부피와 압력의 곱은 일정하다. 되겠네요. 밑에 있는 실험도 똑같아요. 위에 있는 실험은 디지털 압력 센서를 연결한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디지털 아니고 아날로그 압력계를 연결한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 조금 더 이제 위에 있는 디지털이 조금 더 정확하다는 거 차이밖에 없어요. 자, 넘겨주시고요. 62페이지 이제 온도와 부피 관계에 대한 실험인데요. 온도에 따라서 물방울의 위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이트에 이제 식용 색소를 넣었으니까 이제 온도에 따라서 올라가겠죠. 자, 표를 보시면요. 온도가 15.7일 때 물방울의 위치는 9.5, 그 다음에 22.6일 때는 10cm, 그 다음에 29.2일 때는 10.7cm, 40.6도일 때는 11.4cm, 점점 높아지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밑줄,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의 부피가 증가하더라.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대충 이제 그래프를 딱 찍었더니 점을 찍었더니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실험상에 오차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거 쭉 대충 이어뒀더니 약간의 이제 직선 그래프가 나오더라,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오더라라는 거고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입자 모형을 보시면요, 그림으로 마찬가지로 기체 입자 7개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왼쪽은 온도를 낮추면요, 저절로 이제 부피가 쪼그라들죠. 왜? 운동 속도가 감소되니까. 이번에는 관점이 기체 입자들이에요. 기체 입자들이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저절로 주사기의 피스톤이 이렇게 이제 좁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부피가 작아지더라. 왜? 충돌 세기가 작아지니까.
오른쪽은요. 그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가 커지죠. 커지면서 주사기의 피스톤을 밀어내는 거지, 그렇지? 밀어내면서 부피가 이렇게 커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점이 조금 다르다. 온도는 이제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를 낮출 때는요, 용기벽에 약하게 충돌해서 기체 부피가 줄어든다. 온도를 높일 때는 용기벽에 강하게 충돌해서 기체 부피가 늘어난다. 자, 정리.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요,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더라.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없죠. 자, 넘겨줄게요. 자, 64페이지에 있는 요 실험들이 오히려 더 중요해요. 자, 보일러 법칙과 관련된 현상 보시면요, 요게 이제 감압 용기가 되겠죠. 이제 뭐 진공 용기 혹은 감압 용기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뭐 음식물들 있잖아요. 뭐 야채나 이런 것들을 보관할 때 조금 공기를 빼주면은 좀 오래 보관할 수 있거든요. 공기 있는 산소와 닿으면 빨리 상하기 때문에, 수증기랑 닿으면 산소와 수증기가 닿으면. 그래서 초코파이를 넣고 이제 공기를 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오른쪽처럼 공기가 외부 압력이 작아지니까 이렇게 부피가 커져서 빵빵해지더라라는 실험이에요. 자, 감압 용기 속에 공기를 빼요. 감압 용기 속에 있는 기체 입자 수가 감소되죠. 그럼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감소되겠죠. 그러면 압력이 감소되면서 초코파이의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겠죠. 자, 여기서부터 과자 봉지 속에 있는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는 감소되겠죠. 과자 봉지 속에 있는 기체의 압력은 감소되겠죠. 자, 고무풍선을 넣은 주사기예요. 이번에는 주사기 안에다가 조그만 고무풍선 있잖아요. 그걸 불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요, 누르면은 작아질 거고요, 잡아당기면은 커지겠죠. 주사기의 피스톤을 눌러요. 주사기 속에 있는 기체 부피가 감소하죠. 입자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서 외부에서 누르는 힘이 커지겠죠. 압력이 증가해요. 그러면은 고무풍선 속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감소되겠죠. 감소되면 고무풍선 속에 있는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는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고무풍선 속에 있는 기체 압력은 증가하겠죠. 자, 이제 샤르의 법칙에 관련된 현상 오줌 싸기 인형의 원리인데요. 별표 쳐놓고요. 순서는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이에요. 뜨, 차, 뜨, 알겠죠? 그래서 오줌 싸기 인형을 뭐 보신 적은 없을 것 같은데 다이소 가면 팔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한 친구들 한번 간단하게 다이소 가면 있으니까 구해서 한번 해보세요. 오줌 싸기 인형을 뜨거운 물과 찬물에 넣었다가 꺼낸다 돼 있고요. 인형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다. 순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이에요. 자, 해석을 보시면요. 오줌 싸기 인형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뜨거운 물에 넣었죠. 처음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넣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다가 넣어요. 그러면은 이 오줌 싸기에 있는 안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뜨거운 물에 넣으면 인형 속에 있는 공기의 부피가 증가해서 작은 구멍으로 공기가 나와요. 이제 오줌 싸기 인형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왔죠. 그럼 그 빈 공간들이 생길 거 아니야. 거기다가 이제 찬물을 부어요. 그럼 그 빈 공간에는 뭐가 돼요? 빈 공간으로 찬물이 스며들겠지, 그렇지? 그러면 안에 이제 찬물이 들어갔어.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찬물이 밀려서 밖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이고,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이고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공기를 빼는 거고, 차가운 물을 넣으면서 이제 공기를 그 인형 속에다가 차가운 물을 넣고 다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찬물을 빠져나오게 하는 게 원리예요. 두 번째 보시면요, 인형을 찬물에 넣으면요, 인형 속 공기의 부피가 감소하면서 물이 인형 속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인형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요, 인형 속 공기의 부피가 증가하여 물이 나온다.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뜨거운 물 순서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는 공기가 들어있는 고무풍선 쭈그러뜨리기. 이제 액체 질소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차가운 질소가 되겠고요. 이제 마이너스 한 여기 196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냉동인가 같은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관할 때 액체 질소에다가 보관하게 돼요. 그래서 액체 질소에다 넣으면 순간적으로 이제 얼어버려요. 그래서 고무풍선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쭈그러들겠죠. 액체 질소에 의해 온도가 낮아져서 구우풍선 속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되겠죠? 자, 이번에는 삼각 플라스크에 씌운 고무풍선의 크기 변화인데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가운데가 아니고 왼쪽에서 고무풍선을 딱 씌운 다음에요. 안에는 공기만 있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에 넣어요. 그러면은 플라스크 속에 있는 공기가 팽창해서 위에 있는 풍선도 커지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얼음물에 담그면 다시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뜨거운 물에 의해 온도가 높아져 고무풍선 속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고요. 얼음이 담긴 수조에 의해 온도가 낮아져 고무풍선 속의 기체의 부피가 감소한다. 높아져, 낮아져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실험도 똑같아요. 유리컵 속에다가 풍선을 딱 올려놓으면요, 얼음에 의해서
온도가 낮아지면 유리컵 속에 있는 부피가 작아져서 풍선이 쏙 빨려 들어가게 돼요. 얼음에 의해 온도가 낮아져 유리컵 속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감소한다. 예. 여기까지 한번 여러 가지 실험들 한번 봤고요. 좀 빠르게 봤고, 오줌 싸기 인형의 원리 좀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순서는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을 부으면 공기를 빼고 차가운 물을 넣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차가운 물이 빠져나오면서 오줌 싸는 것처럼 나온다. 자, 오른쪽에 우리 1번부터 8번까지 보일러 법칙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네, 1번 이제 X축에 압력이 있는 거 확인하고 Y축이 이제 부피가 있으니까 압력과 부피 관계고 그래프처럼 반비례하겠죠. 그래서 A와 B를 보시면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1 곱하기 2, 2 곱하기 1, 2로 동일하네요. 네. A와 B에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같다. 기체 입자 사이 거리가 더 먼 것은 그러면 입자 사이 거리가 멀다는 거네요. 부피가 크다는 소리니까 A이다 맞고요. 입자의 충돌 횟수가 더 많은 것은 더 좁은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B가 되겠지. 3번이 틀렸네.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더 빠른 것은 B다 그랬는데 운동 속도는 동일해요. 왜냐? 일정한 온도니까. 이런 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 관계에서는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이 문제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속도는 동일한 거예요. 하지만 충돌 횟수는 달라질 수 있어. 그죠? 1번에 3, 4예요.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자, 2번은요. 기체를 놓고 앞에 이제 고무 마개로 입구를 막고요. 그다음 피스톤을 눌렀어요. 자, 변하지 않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변하지 않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운동 속도, 온도, 그 다음에 기체의 입자의 종류, 개수, 크기, 질량 이런 것들이 동일하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 부피, 압력 달라지고 수와 크기는 같겠죠. 디귿, 리을
그다음에 운동 속도는 같죠. 디귿, 리을, 미음 되겠죠. 그래서 4번이에요. 그래서 변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렇죠? 3번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에 가하는 압력을 증가시킬 때 모습이고요. 이런 거 볼 때 실린더 혹은 피스톤의 추의 개수를 보라 그랬죠. 아, 추의 개수가 달라지고 있네. 가는 1개, 나는 2개, 다는 4개. 그러면 압력과 부피 관계네. 아, 압력이 커지니까 부피가 작아지네. 그럼 보일 법칙이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한다. 맞죠? 입자 수는 동일하죠. 그래서 맞죠? 입자의 충돌 횟수는 좁은 곳에서 더 많이 부딪힐 거니까 다에서 가장 많다. 맞죠? 입자 사이 거리는 부피가 클수록 입자 사이 거리가 큰 거니까요. 가에서 가장 멀다도 맞네요.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동일하죠. 그래서 3번에 5번. 뭐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운동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혹은 함정이 나와요. 운동 속도는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 분명히 일정한 온도라 나와 있다면 절대 변하지 않는 거다. 이런 거 실수로 틀리면 이제 안 됩니다. 자, 4번. 25도씨 일기압. 이것도 문제에 이제 일정한 온도라는 조건이 있는 거죠. 25도씨. 그 다음에 부피가 80이에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기체의 부피를 400으로 만들었대요. 자, 우리가 아는 식은 딱 하나밖에 없죠. 압력과 부피는 곱하면 일정하다. 그지? 일기압에서 80. 그럼 80이야. 그러면은 부피가 400이 됐어요. 그러면은 9에서 80이 되게 0.2가 되겠죠. 4번은 2번. 0.2 곱하기 400이 80인 거니까. 그래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보일러 법칙에서는. 자, 5번은요. 이제 감압 용기에서 공기를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외부 압력이 줄어들어요. 외부 압력이 줄어들면은 이제 풍선이 부피가 커진다고 했죠. 풍선이나 과자 부피가 부풀어 오른다. 외부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이고요. 외부 압력이 줄어들면은 4번이네. 5번이. 그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번 보시면요,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혹은 뭐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운동 속도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험에서는. 자, 6번은요, 가나에 들어갈 순서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곱해서 일정해야 되죠. 압력과 부피가 30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15가 되겠고요, 가는 3인 거죠. 15와 3. 그 뭐야? 아, 가가 3이죠. 가가 3이고 나는 15니까 3번이군요. 6번에 3번. 7번은요. 우리가 아는 그래프는 보일의 법칙은 반비라는 거 하나밖에 없죠. 2번밖에 없지. 그지? 8번은요. 보일 법칙. 압력과 부피가 반비라는 거.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압력. 그죠? 그러니까 기억. 1번 맞고요. 열기구는 온도 조건이죠. 공기를 가열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샤를의 법칙. 헬륨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점 커지는 것은 압력 조건이죠. 그러니까 보일 법칙. 1, 3번이겠죠. 공기가 들어있는 고온 풍선의 액체 질소는 마이너스 190 몇 도죠. 네, 이거는 이제 온도 조건이고, 잠수부가 내뿜는 공기방울 수면에 가까울수록 커진다. 아, 이것도 네. 아, 아닌 거네요. 그러면은 온도 조건인 거 찾으시면 되고 2번하고 4번이죠. 이제. 네. 1, 3, 5는 보일 법칙, 2, 4번은 샤를 법칙. 자, 9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4번까지.
볼게요. 9번은요, 이제 샤를 법칙이죠. x축의 온도, 그 다음에 y축의 부피가 있으니까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하는 거지. 샤를 법칙. 자, A에서 B로 증가하는 거. 온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증가하고 부피도 증가하죠. 그 다음에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그 다음에 온도가 증가하면 운동 속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운동 속도가 변할 수 있어요. 왜? 온도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고요. 죄송해요. 4번 있네요. 기억, 니은, 리을. 9번에 4번이고요. 10번은 자 실린더 그림을 보니까 추는 하네네. 똑같네. 그러니까 압력 변화는 없는데 가열 조건이군요. 가열했으니까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충돌 세기가 증가하고 더 많이 밀어내서 부피가 커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변화에 대한 설명이고요. 입자 수가 증가한다. 수나 크기나 종류는 변하지 않아요. 틀렸고 질량이 커지지 않아요. 질량도 동일해요. 충돌 세기는 증가한다 그랬죠. 운동 속도가 빨라진다. 여기 맞네요. 10번에 4번. 11번은요. 고무풍선을 씌우고 얼음에 넣었어. 그러면은 이제 부피가 감소되겠죠. 부피가 감소되는데 그 이유는 입자의 운동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고요. 부피가 감소했다는 거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되겠지. 자, 12번은요. 아까 전에 봤지만 스포이트에 이제 식용 색소를 딱 뭐 해놓고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비커 속의 물의 온도는 스포이트 속 공기의 온도와 같다고 가정한다 돼 있는데요. 이거는 그쵸. 네. 비커 속의 물의 온도가 점점점 올라갈수록 스포이트 속 공기의 온도도 올라가는 걸로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기억 맞고요. 온도가 가장 높은 물에 담근 스포이트 속 공기의 부피는 가장 크다, 그죠? 그 다음에 온도가 가장 낮은 물에 담근 스포이트에서 물방울의 높이는 가장 낮겠죠. 스포이트 속 공기 입자의 운동이 가장 활발하면 물방울의 높이가 가장 높아지겠죠. 네, 부피가 커지니까. 12번에 4번이고요. 이 실험 결과는 우리가 아는 그래프 딱 하나죠. 1번이고요. 그래서 그래프 반비례하는 거, 보일의 법칙에서는 반비례하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보일의 법칙에서는 이렇게 반비례하는 거, 그 다음에 샤벨 법칙에서는 이렇게 직선 그래프 기억해 주시면 되죠.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거. 14번에 샤벨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 있는데 답은 2번이에요. 2번만 수소기체를 압축한다는 거는 외부 압력을 증가시켜서 부피를 줄이는 거잖아. 그치? 보일 법칙이죠. 나머지는 다 해당되고요. 15번 같은 경우는요. 외부 압력을 증가시켰더니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네. 기체의 부피가 감소되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고 입자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더라.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력 탄탄 1, 2, 3, 3만 풀고 마무리하고요. 6단원에 있는 단원평가 이제 숙제를 해오시면 다음 주에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앞에서 안 했던 5단원, 6단원 단원평가 한번 확인할 거고, 뒤에 나오는 우리 중단원 핵심 문제 있잖아요. 중단원 기출문제. 이것도 오늘 기체 성질과 관련하는 부분 풀어오세요. 다음 주에 한번 풀도록 할게요. 34페이지부터 푸시면 돼요. 26페이지부터 쭉 푸시면 돼요. 226에서 37페이지, 38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다음 주에 한번 풀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태양계 행성하고 태양 요것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6단원, 5단원 단원 평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한번 풀면서 좀 정리를 할게요. 문제를 좀 푸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시험은 앞에 했던 그 압력과 그 다음에 보일의 법칙에 대한 내용만 나올 거예요. 온도와 압력에 관한 온도와 부피에 대한 샤렐 법칙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보일의 법칙 부분만 나와요.
해볼게요. 작게 본 고무풍선을 주사기 속에 넣었죠. 그 다음에 주사기 끝을 고무마개로 막았어요. 그 다음에 피스톤을 당겼다가 눌렀대요. 당기면은 커져요. 그 다음에 누르면은 작아져요. 풍선이. 주사기 속에 있는 고무풍선의 변화. 당기면요, 고무풍선을 부비면은 커지죠. 그러니까 누르면은 작아진다. 이건 틀렸고, 고무풍선 속에 있는 기체 압력은 당기면요 커지니까 작아지고 누르면은 이제 커지겠죠. 틀렸고, 고무풍선에 가해진 압력은요 당기면은 작아지니까 커지는 거죠. 그리고 눌러지면은 커지는 거. 답은 4번이에요. 입자의 충돌 횟수는 이제 당기면은 부피가 커지니까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누르면요 부피가 작아지니까 더 많이 충돌하겠죠. 그래서 1번에 4번이고, 1번 같은 건 좀 헷갈릴 수 있죠. 자, 기억해 두시고, 2번은요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에 따른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가 샤넬 법칙에 대한 내용이죠. X축의 온도, Y축의 부피가 있고요. A, B, C, O 증가할수록 온도가 증가하고 부피가 커진다. 그리고 밑에 X축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요 갑자기 생수와 뜬금없이 273, 546이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273이라고 표현된 거는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기체의 부피는 A에서 가장 작다 그랬는데요. 기체의 부피는 C가 가장 크고 A가 가장 작죠. 맞고, 기체 입자의 운동은 온도가 높을수록 큰 거니까 C에서 가장 활발하고요. 기체 입자의 크기는 모두 같죠. 종류, 개수, 크기, 질량 같아요. 항상. 기체의 온도가 0에서 273도씨로 높아지면 기체의 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증가하더라. 그죠? 온도가 273에서 546도씨로 높아지면 입자수가 많아지는 건 아니죠. 입자수는 동일하니까. 답은 틀렸네요. 5번. 그래서 일정한 것들 항상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3번. 고무풍선을 이제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빨려 들어갔대. 요거는 온도가 낮아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가 가보다 온도가 낮다를 찾으시면 되고요. 답은 4번이에요. 유리컵 속에 있는 기체 입자에서의 거리는 가보다 나가 가깝다. 왜? 이제 온도가 낮아져서 부피가 감소했기 때문에 입자 사이 거리도 작아진 거죠. 그죠? 자, 마지막 4번이고요. 자, 가를 보시면요. 25도씨야. 25도씨 온도가 일정하잖아. 그러면 압력이 작아진 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요. 1기압인데 압력은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나로 부피가 커졌다는 거는 온도가 증가했다는 얘기인 거죠. 가는 외부 압력이 줄어든 거고요. 나는 온도가 높아진 거 되겠네요. 외부 압력 감소 가, 그리고 나는 온도 높아짐. 3번 되겠죠. 네. 그래서 6단원까지 오늘 잘 마무리를 했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제는 잘 써주시고, 문제 풀어보고 다음 주에 또 이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아니면 수업 끝나고 해주셔도 되고.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까지만, 보일러 법칙까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기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체 압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 가지. 기체 입자수를 많게 하거나 부피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온도를 높이거나 이 세 가지. 그러면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부피가 압력이 증가하더라라는 거죠. 개념만 잘 정리하시면 6단원 같은 경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개념에 대한 걸 확인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6단원은 개념을 잘 정리해 주세요. 아시겠죠? 시험 한번 볼까요?